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규제 터졌을 때를 해라. 터졌을 때 방법 바로 알려드리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 바로 알려드린 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 물건별 경쟁률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쟁률이 많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뜨거운 물건들은 너무 뜨겁고 좀 안 보는 물건들은 오히려 더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건별 경쟁률 한번 정리해 주시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피스텔도 있지만 그거는 뭐 배제를 하고 빌라 아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규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규제는 수도권에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규제 지역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비규제 수도권 아파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안에도 규제가 있고 비규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경쟁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예상하셨겠지만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을 편하게 못하죠. 세금도 걱정해야 되고 대출도 문제되고, 그렇다 보니 지금 규제 지역의 수도권 아파트가 경쟁이 낮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건 규제 지역의 수도권 빌라예요. 규제 지역의 수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그 현금을 들고 아파트를 하려고 하지 빌라를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빌라가 사람이 가장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이 규제를 뚫고 이겨낸 사람이 빌라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 하시는 분은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와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규제 지역의 수도권 아파트는 경쟁이 좀 있지만 그래도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적습니다. 수도권의 규제 지역 아파트랑 빌라랑 비교하면 빌라보다 아파트가 훨씬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안에도 비규제가 있고 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천이나 안양, 뭐 수원, 권성 이런 동네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규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있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규제를 피해서 가신 분들이 가장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이 치열합니다. 여기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시려는 분들이 비규제를 가시거든요. 가장 서울과 가까운 비규제, 그게 바로 수도권 비규제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요. 비규제 수도권 빌라는 경쟁이 처음 규제가 딱 적용됐을 때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가 이제는 좀 늘어난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규제를 발표하고 지역을 묶었잖아요. 서울 전체와 일부 경기 남부 지역을 묶었는데, 그때 스탠스가 어땠냐면 바로 다음 주에라도 옆에 동네도 묶어버릴 기세였어요. 근데 그게 벌써 2달, 3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걱정이 사그라들었고, 그 안에서 비규제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 소식이 전해졌고 하다 보니까 걱정하셔서 지방으로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좀 올라와서 그럼 서울 옆에 있는 비규제를 보지, 뭐 수원이나 안양, 뭐 부천 이런 데 입찰하면 되겠다. 물론 매도할 때 규제돼 있으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그리고 2개월 정도 규제 추가 발표를 안 한 거 보니 지금 이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쟁이 좀 예전보다 처음 규제 터졌을 때보다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규제 터졌을 때를 해라. 터졌을 때 방법 바로 알려드리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 바로 알려드린 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건 그 방법이 여러 명한테 소식이 전해져서 경쟁자만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알렸을 때 바로 달려와서 입찰하신 분들을 정말 큰 차익으로 벌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나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방 아파트 박 터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지방 아파트는 지금 미쳤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역. 왜냐면 수도권 외 지역은 지금 대출 규제도 없고 매매 사업자, 통신 판매, 뭐 전자상거래 다 돼요.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죠. 수도권은 1억 이하인데 여기는 2억까지 봐주니까 아파트도 많이 잡히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지방 빌라는 경쟁이 가장 덜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6가지 지역과 물건 중에서 가장 덜합니다. 이거는 그냥 느낌을 보면 알아요. 충남 태안에 있는 빌라, 우리 빌라광님 매도하셨지만 그 매도 소식을 백날 전해줘도 태안에 있는 빌라 입찰하세요 하면은 못하거든요.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고 왠지 뭐 안 팔릴 것 같고,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가장 이제 경쟁이 낮아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희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입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수업 듣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빌라, 익숙한 동네면 조사해서 입찰할 수 있으면 경쟁이 확연히 낮을 거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면 실수요자는 지방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수도권처럼 많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방에 오신 분들은 지방 빌라 하셨으면 좋겠다. 경쟁이 낮고 더 큰 차익으로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또 경매 하시는 분, 소액 경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출과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자 대출은 원천 차단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전자상거래 대출은 됐었는데 이것도 막혔고, 매매사업자 막았고, 임대사업자 대출 막았고요. 가계대출 받으려고 하니 실거주 전입을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입 안 하고 팔면 또 3년 동안 대출 금지를 해버리고, 예전에 없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이 부동산이라는 걸 사면서 대출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 대출을 다 이렇게 옥죄어 버리니까 대출 나올 수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도 문제입니다. 원래 경매시장엔 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없었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계속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낙찰받고 팔고 뭐 낙찰받고 보유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취득세 중과를 해버리니까 다 낙찰받고 팔려고 하지 갖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갖고 가면 주택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막상 내 집을 살려고 할 땐 취득세가 12%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라도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시장에 다주택자가 내놔야 될 집들이 없잖아요. 다주택자 될 사람들이 집을 다 팔아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취득세와 대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명도라든지 뭐 매도 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 명도라는 건 어쨌든 뭐 분위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경매하면서 마주쳐야 되는 어떤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들어서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라기보다는 경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매수자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명도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을 내보내서 공실 상태로 만들고 새로운 집주인을 받아서 바로 입주시킬 수 있게 입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도 사실 문제긴 하죠. 대출을 옥죄면 내가 낙찰받은 거에 대출도 문제지만 매수자분이 대출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을 팔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당사자분도 취득세나 뭐 그죠? 취득하면서 받아야 될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양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건 나만 내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리치스쿨에서는 소액 경매 되게 많이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는지 또 매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19기 졸업생분 중에 벌써 5번째 낙찰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2채는 매도를 하셨고요. 그 중에 뭐 2채는 제가 알기로 명도 진행 중 겸 인테리어 하는 집이 있고 한 채 추가로 받아서 이제 5번째 집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인천시 서구 검암동, 여기가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입니다. 2억 600짜리 감정된 물건을 1억 1,5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여기 이제 전용 19평 4층인데 여기 엘베 없는 4층이라서 보통의 분들은 피했을 거예요. 엘베 없는 집은 사실 3층까지가 매수세가 가장 많거든요. 4층부터 매수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56%에 받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시세가 여기가 1억 6천이면 매도가 되는 집인데 1억 1,500에 낙찰을 받았으니 4,500에 매도 차익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분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대출이자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 수강생분도 많이 매도했던 지역이니까 뭐 기간의 문제이지 안 팔리진 않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제울 초등학교, 서인천 고등학교, 건바위역이 다 근처에 있어서 도심지로 가기도 편하고 학군도 가까이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천이 비싸서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5번째 낙찰을 받았다는 건 이미 앞에 4개의 물건이 더 있다는 건데 계속 입찰할 수 있었던 건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을 얻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멘토라든지 전문가분들이 같이 서포트를 해야지 확신이 더 들거든요. 그거를 믿고 이제 입찰을 해주신 거고, 전문가분들 중에 이제 법무사님도 계시지만 이 집을 적합하게 만들어서 팔아주시는 중개사님도 전문가잖아요. 그런 분들 연락망도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시세조사 한 1억 6천, 이 1억 6천이라는 매매가에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이 집은 4,500만 원의 세전 차익이 있고 비용 떼고 뭐 수수료 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천 후반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1억 5,500 정도에 매도한다고 했을 때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비용 떼고 1억 완전 극초반 물건인데 3천만 원 차익 남기면 사실 30%잖아요.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우리 리치스쿨의 서비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계속 낙찰을 잘 받고 계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매도가 완료된 물건입니다. 수원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게 대박이야. 여기 이제 어제 올라온 그 우리 물건인데 두 가지 놀랄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 낙찰이라는 거. 단독 낙찰이면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얼마 만에 계약이 됐냐면 놀랄 포인트 두 번째. 매도 기간이 20일입니다. 그거를 1억 9,500에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비용이 또 얼마나 나간지가 중요한데 인테리어비 안 들어갔습니다. 5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명도비 안 들어갔어요. 공실 상태였어요. 대출이자 59만 원, 한 달치만 냈어요. 그게 다 중개 수수료, 뭐 중도상환 수수료 있지만 비용 사실 이거는 크지 않잖아요. 취득세 법무비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고 세금까지 400만 원에서 수익률이 109%예요. 자, 그래서 순수익이 2,200만 원, 투자금이 아마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대출이 90.5%가 나왔거든요. 낙찰을 이렇게 싸게 받으니까 전자상거래로 90%가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해요. 자, 근데 놀랄만한 포인트 세 번째가 나오는데 공동담보 물건이 이렇게 14개 나온 물건인데 3개 물건 제외하고 다 한 번 더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팔린 게 있잖아요. 팔린 사례가 있으니까 이 10개 물건 노려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뭐 최저가 1억 1,300, 1억 2,600 이렇게 쓰면은 낙찰이 안 되겠지만 1억 9,500에 팔린 사례가 있잖아요. 20일 만에.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입찰가를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미 답안지가 나와 있으니까 입찰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보증공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입찰을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3개 낙찰된 거 중에 하나만 들어왔어요. 우선 매수 신고를 하나만 했습니다. 전체 호실 중에 한 명만 신청을 해도 전체 물건에 다 찍혀요. 우리 세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예요. 즉 그 물건은 우선 매수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입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일 만에 2천만 원을 번 케이스도 있습니다. 38기시면 졸업한 지 한 달도 안 되셨단 말이에요. 네. 매도까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셔가지고 연락을 드리니까 겸손하셔가지고 또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남들이 그냥 아유 주택공사에서 들어오겠지라고 포기했던 물건에 입찰하는 것도 사실 큰 용기고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다더라라는 걸 너무 믿지 마시고 행동으로 해보시고 나중에 뭐 가져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뺏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해보시고 고민을 하셔라 라는 것도 경매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또 매달 2번씩 무료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강의 어떻게 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카톡방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료방에는 3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벌써 2,6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 매일 아침에 신문기사 올려드리고요. 낙찰사례, 매도사례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제가 이제 무료 라이브, 경매 라이브 특강을 합니다. 지금 3가지 혜택만 누리셔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매해서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실 거예요. 다만 추가적으로 뭐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실 거라면 우리 수업을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을 끼고 하진 않기 때문에 혼자 배워서 하시겠다, 충분히 무료방 안에서 제가 경매 분위기라든지 최근 낙찰 사례 그리고 매도 사례를 분석하면서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 정규 강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정규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는 전체 이제 7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7주 동안 이제 빌라라는 상품을 가지고 경매의 어떤 마인드셋과 동기부여, 권리분석, 시세조사, 명도 모든 파트를 다 배우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특강들, 세금, 명도 특강도 준비되어 있고 뭐 인테리어 특강도 제가 하고요. 마지막 주차인 지방, 소액 아파트 투자하는 그 낙찰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5주차에서 7주차 사이에 또 동해 임장도 있으니까 현장 가서도 저랑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물건도 보고 온라인 특강까지 합치면은 총 9번의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18가지 혜택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랑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 전문가들, 대행 서비스 연결, 상담사님 연결, 인테리어 업체 연결, 다 경매하면서 필요한 모든 전문가들을 다 연결을 해드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추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 실거래 분석하는 프로그램부터 해서 뭐 저희 뭐 대부 대출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원래 이런 대부업에서 그 경매 대출, 빌라 대출은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혜택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니까 가계 대출, 사업자 대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요거를 대부 대출로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고 매도하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게 소액 물건이고 단기에 팔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번에 인터뷰한 분도 18% 대출을 썼는데, 대부 대출을 썼는데도 한 달 만에 집을 팔아버려가지고 대출이자가 1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건 충분히 입찰가에 녹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